먹자골목에 살고 있었고 빌라 4층에 살고 있었는데 아이를 데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도 없는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밤이 되면 굉장히 뭐 경찰차도 왔다 갔다 하고 막 내가 지금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무조건 종잣돈 1억 원을 무조건 모아야겠고 좋은 환경에서 다 해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다. 지금은 서울에 아파트 5채와 상가 등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으로 있을 때 소득에 비하면 20배 이상 늘어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행크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엄마의 10억 저자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지영의 뉴리치 부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행크TV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종잣돈 1,500만 원으로 굉장히 어렵게 시작을 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 내가 이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고 재테크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만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자산 100억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룸에서 시작을 했어요. 30대가 되면서 종잣돈 1,500만 원으로 내 집을 마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깨닫게 됐어요. 이 현실 세계에서는 내가 실제로 돈이 없으면 마음만으로는 행복을 지킬 수가 없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빌라 원룸에서 시작을 했지만 투룸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리고 24평 아파트를 마련하게 되었고 지금은 서울에 아파트 5채와 상가 등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무조건 빌라에서 탈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먹자골목에 살고 있었고 빌라 4층에 살고 있었는데 아이를 데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도 없는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리고 거기는 굉장히 오토바이가 너무나 많았어요. 먹자골목에. 그리고 밤이 되면 굉장히 사이렌도 많이 울고 경찰차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면 내 유모차 이런 거 막 다 도난당하면 어떡하지? 실제로 자전거도 막 없어진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무조건 종잣돈 1억 원을 무조건 모아야겠고 그리고 여기서 탈출해서 아파트를 마련해야겠다.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 그리고 만약에 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다라는 그 목표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종잣돈 1억 원을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다. 제가 그 문구를 한 문장을 읽었을 뿐이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24평 아파트만 마련하고 나면 저는 인생이 그때부터는 굉장히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마련하고 나니까 담보대출 이자를 갚아야 했고 원금을 갚아야 됐고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점점 많아지면서 점점 이 자본주의의 족쇄에 묶여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게 왜 그렇지? 라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그 문장 하나를 딱 읽었을 때 어쩌면 내가 이렇게 엄청난 담보대출을 받아서 샀던 첫 집이 경제적 자유로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일해서 이 대출 갚느라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 담보대출 이자가 거의 30년 만기 담보대출 이자였어요. 그때 딱 보면서 그럼 앞으로 나는 30년 동안 이자만 갚으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그 문장을 딱 읽었을 때 이게 뭐지? 뭔가 내가 놓친 것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 책을 한 줄 읽고 제가 살고 있던 집을 전세를 주고 저는 다시 옥탑방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전세금이라는 자본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는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내 집 마련 이후에는 상가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상가가 한 5억 정도 하는 상가였어요. 그것도 제가 저가로 경매로 매수를 했었고요. 저는 그 전까지는 내가 5억짜리 상가를 사려면 5억이 다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나의 착각이었던 거죠. 실제로는 경매로 매수하면서 대출이 거의 80%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세입자가 저에게 줬던 보증금까지 들어오면서 실제로 제 돈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저한테는 현금 흐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상가에서 첫 월세가 250만 원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250 딱 받으면서 느꼈던 게 직장에서 250만 원 받으려면 내가 하루 종일 일해야 되고 정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데 내가 250만 원을 딱 입금이 딱 되는 순간
자동소득이라는 게 정말 있구나 세상에 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면서 근데 내가 여태까지는 왜 이런 걸 몰랐을까? 나도 일을 하지만 나의 돈도 일을 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계약하고 나서 뭐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월세가 상승하게 됐어요. 이러면서 현금 흐름은 점점 높아졌고 그리고 자산 가치도 높아지면서 이 상가 투자라는 것도 특별한 누군가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어쩌면 나의 착각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됐어요. 저희 엄마의 첫 부동산 공부에도 나와 있는 투자 사례이기도 해요. 강원도 속초에 투자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7,500만 원 정도에 제가 매수를 했었는데 경매로 매수를 했었고요. 대출이 한 80%가 나왔고요. 그리고 월세를 1,500에 30 정도로 놓으면서 실제 제 돈이 300만 원이 안 들어간 투자였어요. 근데 그때 현금 흐름이 2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제가 대출 이자를 다 내고도. 근데 사실 2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받고 나서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은 이게 매우 적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때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대로면 내가 한 2천만 원 있으면 100만 원도 만들 수 있겠다 라는 자신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속초에 투자했던 이유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이런 도로의 개선 그리고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졌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나중에는 그 아파트를 거의 1억 5천 정도에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차익도 굉장히 많이 얻게 됐고 그리고 그 사이에 현금 흐름도 얻게 되었지만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건 적은 돈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제 자신이 이것도 또 나만의 착각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내가 300만 원으로도 이렇게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었구나 또 조금 더 노력하면 더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지방 아파트에도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 이후에는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도 관심을 갖게 됐고 나중에는 이제 목돈이 좀 많이 쌓이기 시작하면서는 서울의 이제 재건축 쪽으로 더 집중을 많이 하게 됐어요. 수입은 제가 직장을 다닐 때에 비하면 몇십 배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직장인으로 있을 때 제가 벌었던 소득에 비하면 사업 소득 그리고 현금 흐름, 월세 소득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합쳐보면 20배 이상 늘어난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어쩌면 굉장히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선명한 목표를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는 수백 가지가 있지만 자신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요. 방법을 알려줘도 실행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방법을 스스로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나면 본인이 어떤 방법이 되든지 간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찾아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표가 세워지면 그거에 맞춰서 장기적인 계획까지도 같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어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내가 희망이 필요하고요. 꿈이 필요하고 꿈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한데 그런 환경이 없잖아요. 어른들은 항상 직장에서 맨날 힘들게 살고 있고 직장 동료나 또는 상사에게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그렇다면 자신의 꿈을 좀 펼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한데 그게 저에게는 아이들이 위인전을 읽듯이 어른이 되고 나면 성공담 어떤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미 이룬 사람, 그곳에 가 있는 사람의 강의 또는 책,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세미나를 들을 수 있거나 또는 한 번이라도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게 가장 빠른 효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엄마와 주부들이 재테크를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아이를 위해서 재테크를 한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재테크를 하면서 깨닫게 된 건 내 삶을 내가 주도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간절하잖아요. 근데 이제 육아를 병행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될 수 있지만 오히려 나에게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째는 나를 위한 재테크인 거고요. 두 번째는 또 아이를 위한 재테크죠. 내가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아이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은 엄마는 다 똑같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만으로 지켜지진 않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떤 현실 속에서도 내가 아이가 해보고 싶은 거 있으면 꿈을 펼치게 하고 싶다면 엄마가 재테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엄마의 10억이라고 지은 이유는 많은 분들이 내가 얼마 정도 모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 목표치는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요즘은 1억
10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아주 크지는 않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느껴요. 그래도 내가 자산을 좀 갖고 있다, 그리고 좀 안정감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그런 금액이 있다면 그래도 10억 정도 있으면 내 아이 그리고 내 삶을 좀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떻게 10억을 모으나요? 돈에는 가속도가 붙거든요. 제로에서 1,000만 원 모으는 건 정말 힘들 수 있어요. 1,000에서 5,000 모으는 것도 힘들 수 있지만 5,000에서 1억까지 가고 1억에서 사실 3억 가고 3억에서 5억 가고 5억에서 10억 가고 점점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10억이라는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실망하지 않으셔도 된다. 마치 눈덩이가 처음에는 조그매서 불릴 때 너무나 시간도 많이 들고 힘도 많이 드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눈덩이가 커지면은 그냥 한 번만 딱 불렸는데 커지고 눈이 붙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산도 여러분이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꾸준하게 굴려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꿈꾸는 10억은 금방 되실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앞만 보면서 살아왔다면 내가 돌아왔던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전의 나처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고 어떤 사람들은 꿈을 이루지 못하는데 그 안에는 사실 공식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고 무작정 참고 무작정 안 먹고 안 쓰고 이것만으로는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재테크에서 성공하기는 힘들다라는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들 또는 미혼모라든지 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힘을 내고 싶고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내 꿈을 이루면서 살고 싶은 그런 엄마들이 있다면 제가 도움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동안 행크TV를 구독하고 자주 애청하면서 이 안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정보가 많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좋은 책도 송사무장님께서 많이 소개해 주셔서 자주 봤었는데 행크TV 통해서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테크를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